뉴스에 한국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그 이름이 첨단 전투기의 주인공이라면 감동은 배가 됩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전투기가 우리가 설계하고 만든 기체라는 사실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서 국가 기술력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설계도를 그려가며 쌓은 기술, 수많은 시험 비행과 끊임없는 데이터 분석으로 완성된 그 실력은 이제 세계의 분쟁 한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타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건 그만큼 한국 기술이 전쟁터와 방산시장 양쪽 모두에서 기준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성능과 신뢰, 납기일과 가동률, 그리고 무엇보다 파생형 확장 능력까지 증명된 플랫폼만이 이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국이 만든 전투 플랫폼이 어떻게 세계의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치와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T계열과 F계열 항공기의 누적 생산량은 이미 수백 대에 달하고 있으며 수출 계약 금액은 임무 구성에 따라 수천만 달러 단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집중한 핵심은 한국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플랫폼이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냈는가 였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필리핀이라는 또 다른 무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주에 공개된 보도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930억 원, 완성 기한은 2029년으로 잡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실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직접적인 실전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항속 거리와 지속 작전 능력, 그리고 네트워크 연합 운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분명한 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훈련기 전환 논쟁이 불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플랫폼의 성능 개량 수요가 점점 더 수치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죠. 해외 언론들은 이 상반된 움직임을 한국 방산의 현실로 명확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임무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운영 단계에서는 고객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과 책임 분리를 가능하게 한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이 모든 전략 위에는 개발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초기 계열 개발 당시부터 한국은 국산화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기체 구조 부품을 국내에서 반복적으로 검증했고 고온다습한 해외 환경과 다른 활주로 조건에서도 가동률 데이터를 수집해 파생형 개발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 축적의 결과 같은 계열의 플랫폼이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외신의 문장 사이에서 드러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기는 이름이 아니라 준비도로 증명되는 것이며 준비도가 높을수록 논쟁은 커지지만 수요도 함께 커진다는 점. 지금 한국 방산이 선 자리는 바로 그 교차점에 있습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은 한국 전투 플랫폼의 존재감을 극적으로 부각시킨 사례였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보도한 핵심은 폭격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입된 항공기 플랫폼의 이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투입한 기체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닌 한국산 T계열 기체라는 점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무기 수출의 윤리와 전쟁의 현실이 한 프레임 안에 겹쳐지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캄보디아인들의 집회가 열렸고 이 움직임은 플랫폼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적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외신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훈련기로 설계된 플랫폼이 실전에서 전투기로 전환되는 임계점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케 한 기술적 준비도는 어느 수준이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태국 공군이 운용 중인 T-50, TH 기체는 설계 초기부터 이미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기동 공력 설계,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은 단순 훈련 임무를 넘어 경량 전투 임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었고 이는 단순 스펙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기체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 내부 임무 컴퓨터의 성능, 링크 기반 데이터 교환 능력, 그리고 7개의 무장 장착점을 가진 구조는 종이 위 수치가 아닌
실제 작전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스펙은 플랫폼이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들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태국이 이 플랫폼을 실전에 투입한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시기, 성탄절 전후의 국경 분쟁 상황, 바탐방 인접 지역의 타깃 성격, 그리고 공개된 유도폭장 투하 수량은 논쟁을 감정해서 기술로 옮겨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기라는 호칭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님을 전환 가능한 구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국방산이 호출됩니다. 플랫폼의 설계와 양산을 책임졌던 한국항공우주산업, 초기부터 파생형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동일 계열 내에서 임무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사용자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납기까지 철저히 관리해온 것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이기도 합니다. 결국 태국의 TOC, TH 사례는 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그 책임을 묻는 논쟁을 촉발했지만 동시에 한국 플랫폼의 유연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전장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FA-50 계열 전투기에 쏟아지는 관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플랫폼의 성격과 운용 방식입니다. 태국이 도입한 TO-10, TH는 단순한 훈련기로만 전제되어 계약된 기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술 훈련과 제한적 전투 임무를 동시에 염두에 둔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T-50 계열은 기본 설계 단계부터 공대지 무장 통합을 고려해 구조적 여유를 확보한 기체로 이는 이후 파생형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체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3,700kg로 동급 고등 훈련기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수치입니다. 훈련기라는 틀로 보면 과한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곧 전투기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성능 지표를 더 들여다보면 T-50 계열의 최대 속도는 마하 1.5, 상승률은 분당 약 39,000피트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경공격기 수준에 근접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동남아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에서도 엔진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연평균 기온 25도 이상, 습도 70% 이상인 환경에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륙 성능과 무장 탑재력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여유 출력이 필수적입니다. FA-50 계열은 이 부분에서 실측 데이터를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반면 일부 서방 훈련기 계열은 무장 탑재 시 이륙거리 증가와 상승 성능 저하 문제가 빈번하게 보고되어 온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리핀의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의 전략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필리핀 정부가 신규 전투기 도입이 아닌 성능 개량을 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비용 대비 효율입니다. FA-50PH의 도입 단가는 대당 약 3천만 달러, 개량 비용은 대당 약 80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투자로 필리핀은 항속거리 확장, 정밀 유도무장 운용 범위 확대, 데이터 링크 기반의 연합작전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측면의 개선은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편대 중심의 독립작전만 가능했다면 개량 이후에는 조기 경보 자산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탐지, 결심,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 단위로 단축됩니다. 이는 영공 방위 임무에서 출격 횟수를 줄이면서도 방어 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운용 비용도 필수 변수입니다. FA-50 계열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5,000~6,000달러로 F-16 계열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연간 비행 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공군 운용 기준에서 기체 한 대당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에게 있어 전략적 선택지가 됩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PH 도입 이후 평균 7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해왔고 이는 동급 전투기 대비 우수한 성과입니다.
이 가동률은 단순한 정비 편의성뿐만 아니라 부품 공급 체계와도 직결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공하는 PBL 성능 기반 군수 지원과 후속 군수 체계는 주요 부품의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 미확 부품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필리핀은 동일 플랫폼에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 국가의 군사 전략이 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FA-50은 기술, 신뢰, 그리고 수치로 자신을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확인되는 건 단순한 오남용 여부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성격입니다. TOC-TH가 실전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플랫폼이 훈련기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실제 무장 투하에 사용되었을 때 대중과 언론이 느낀 충격은 심리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의 라벨과 실제 성능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T-50 계열은 설계적으로 훈련기와 경전투기의 경계선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됩니다. 최대 작전 반경 약 500km, 무장 탑재량 3톤 이상, 그리고 초음속 돌파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아무리 훈련기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전투 플랫폼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한국 방산의 기술 경쟁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T-50 계열과 경쟁 구도를 이루는 기체들은 대부분 기체 가격이 4천만, 5천만 달러 이상이며 운용비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FA-50 계열은 초기 도입 비용과 개량 비용을 합산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총 소유 비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구매 결정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략적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파생형 개발 속도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FA-50 블록 계열의 개량형은 단계적으로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기존 기체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전력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전투기 도입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훈련, 정비, 인프라 재구축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이 모든 전략의 기반은 탄탄한 기술력입니다. 개발 초기부터 한국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기체 구조 해석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왔고 반복적인 비행 시험을 통해 극한 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FA-50 계열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파생형 개발 시 별도의 시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준비와 기반 덕분에 동일한 플랫폼이 태국에서는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했고 필리핀에서는 장기적인 성능 개량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반된 선택은 한국 FA-50 계열 전투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신호가 아니라 각국의 운용 목적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장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방산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FA-50 계열이 지금 다시 글로벌 계산대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숫자와 준비도 때문입니다. 이 기체가 가진 다층적 의미는 단순히 전투 능력뿐 아니라 전략적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FA-50이 유럽에서 초대박을 터뜨린 이후의 이야기는 한국 항공산업이 이제 세계 무대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란드 공군 제23전술 기지에서 공개된 FA-50의 작전 통계는 유럽 주요 군사 매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기존 전투기 운용의 상식을 뒤엎는 숫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바탕으로 산출한 임무 완료율은 무려 87%였습니다. 이는 나토 기준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유럽 내에서 FA-50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을 준 건 결함 발생 이후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불과 2점 사인 시였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정비 병력이 이 점사 시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F-16 계열 최신 기체의 평균 정비 소요 시간이 6인시에 이른다는 현실과 비교하면 FA-50의 정비 효율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폴란드 공군이 운용하던 미그-29가 심각한 노후화로 작전, 가능률이 50%대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FA-50이 투입되자 제23기지의 작전 스케줄은 체계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현지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폴란드 고위군 관계자가 FA-50을 공군의 새로운 주력 전투기로 공식 지칭한 데에는 이 같은 변화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유럽 언론은 한국산 전투기를 경량 공격기 수준으로만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프레임이 무너지고 FA-50은 이제 유럽 공군 전력의 중심축을 지탱하는 전략 플랫폼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언론들은 FA-50PL 버전의 네트워크 능력, AESA 레이더 기반 표적 탐지 성능, 그리고 4,500kg에 이르는 무장 탑재량을 강조하며 기존 미그-29보다도 뛰어난 실전 운용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FA-50의 레이더 시스템이 최대 15개의 지상 표적과 64개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폴란드는 나토 병합훈련 시 중간급 전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기존 유럽 전투기의 한계를 보완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 F-16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대형 플랫폼들이 이 역할을 맡아왔지만 정비창 용량 부족과 고비용 구조로 인해 기대만큼의 가동률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FA-50이 이 틈을 정확히 메우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 전문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체 하나의 성공을 넘어 유럽 군사체계 전체의 운용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기술적 충격파였습니다. FA-50이 유럽 군사 생태계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전략적 재편성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23 전술기지가 FA-50의 진가를 체감하게 된 데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배경이 존재합니다. 이 기체가 87%라는 높은 임무 완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정비 효율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전투기 운영의 병목을 제거하는 전략이 철저히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이 가장 인상 깊게 여겼던 부분은 FA-50의 결함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비 데이터에 따르면 기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 병력은 회로 단위 점검이 아닌 모듈 교체 방식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나토 기체들이 정비동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운영 중단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고, FA-50은 교체 후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정비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T-50 계열 훈련기를 세계 40여 개국에 공급하기 위한 초기 설계부터 이미 고려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교체형 전자 모듈 설계는 FA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한국 군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 유지 보수 체계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는 서방의 기존 전투기 구조보다 실제 인건비 절감과 가동률 유지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유럽 군사 분석가들이 FA-50을 단순 경전투기의 틀로 보기 어렵다는 재평가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 남미, 중동 지역에 230여 대 이상 수출된 FA-50의 운영 데이터는 이제 폴란드라는 나토 회원국의 실제 작전 환경 안에서 다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사례는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닙니다. 유럽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전투기 가동률 문제를 한국 기술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현대화 계획 속에서 미국산 전투기의 노후화로 생긴 공백을 한국산 기체가 성공적으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예고합니다. 현재 FA-50은 단순히 높은 작전 성공률을 기록한 전투기가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의 공중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전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전투기의 수출은 단순 거래를 넘어 해당 국가가 20년 이상 한국과 정비,
훈련, 부품 체계를 공유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 군사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FA-50은 경전투기라는 이름을 넘어 유럽 전투기 시장의 판을 새롭게 쓰는 촉매가 되었고, 이 흐름은 곧 KF-21을 비롯한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대규모 확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전투 플랫폼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FA-50이 보여준 수치는 전장의 결과이자 한국이 설계한 내일의 시작이었습니다.